청취자 여러분들, 애프터무비 영화 후에 남는 말들의 키비입니다. 저희가 벌써 4번째 에피소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밖에 외부 활동을 많이 못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영화를 이런 시간에 많이 보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재밌고 좋은 영화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멤버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달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에피소드 3편 녹음을 하고 벌써 시간이 또 한 3주 정도 지났네요, 맞죠? 그동안 재밌게 잘 지내셨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잘 지냈어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겨울을 온전히 즐기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많이 보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데요? 네, 기대가 되는데요. 3주 동안 자연스럽게 근황 얘기를 하자면 여행을 3번 갔다 왔어요. 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해외여행으로 베트남을, 와. 2군데는 국내 여행을 다녀왔는데 아. 속초를 다녀오고 또 여수를 다녀왔어요. 와. 베트남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번에는 다낭을 다녀왔는데 다낭. 베트남 처음 방문이어가지고 무난하게 다낭을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저도 다낭을 한번 갔다 왔었어요. 그랬는데 충격을 받았던 게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 간판에 한국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전혀 베트남에 대한 문화적인 이질감이 없더라도 너무 즐겁게 재밌게 잘 놀다 왔던 기억이 있는데 다낭 괜찮으셨어요? 네, 진짜 재밌었고 저는 이제 베트남을 처음 가보니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진짜 익숙한 느낌이 들고 음식도 다 너무 맛있잖아요. 맞아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거기 이제 둘러보다 보니까 CGV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긴 했는데 들어가 보지는 않았고. 다낭에 갔을 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공심채 있잖아요. 모닝글로리를 너무 맛있죠. 진짜 나물인데 그렇게 맛있는 거는 처음 봤더라고요. 전 반미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자꾸 그런 바게트 샌드위치 같은 걸 찾고 막 그랬었는데 다나님은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도 반미 중에서 솔직히 무슨 고기 꼬치인지 모르겠는데 꼬치랑 버터를 이렇게 바른 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무슨 고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양고기인지 소고기인지 뭔가 이제 양념돼서 너무 맛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베트남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맞아요. 베트남 한번 갔다 오면은 친베트남이 돼서 돌아옵니다. 속초도 다녀오고 여수도 다녀오시고. 네, 맞아요. 사실 지금 이제 여수에서 막 돌아왔기 때문에 완전 해외로 가셨다가 강원도를 가셨다가 전남까지 네, 진짜 네. 바쁘셨네요. 즐거운 이제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영화보다는 이번 3주 동안에는 시리즈를 많이 봤어요. 극장을 갈 시간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이동하면서 시리즈 챙겨보고 그렇게 했는데 기묘한 이야기 보시나요? 저는 이번에 나온 시즌 빼고는 다 봤어요. 정말요? 네, 이번 시즌 끝이에요? 완전 끝.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베트남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5시간이니까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갔어요, 넷플릭스에서. 그래서 봤는데 이제 갇혀있으니까 후루룩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던 마지막 화까지 보고 나니까 이제 진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쉬운 게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죠. 유종의 미이기 때문에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었고, 넷플릭스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유명한데 이 기묘한 이야기와 비교되는 드라마가 있어요. 엄브렐라 아카데미라고. 엄브렐라 아카데미 들어봤습니다. 이것도 약간 초능력자들 이야기이고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거긴 한데 그게 2024년에 파이널이 나왔거든요. 진짜 별로였어요, 엔딩이. 시즌이 여러 개예요, 그거? 네, 그것도 시즌 4로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본 드라마 최악의 결말이었어요. 근데 이게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팬들의 어떤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그런 결말이었어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본 거를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속상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진짜 잘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고요. 기묘한 이야기는? 근데 기묘한 이야기는 잘 만들어졌다? 네, 모든 약간 드라마들이 완결로 가면 갈수록 좀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드라마가 있죠.
드라마가 있죠. 많은 팬들이 그 시즌을 부정하는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저는 왕자의 게임의 진짜 팬이거든요. 오. 그래서 왕자의 게임은 아직 완결이 안 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아직 안 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본 게 핍의 살인사건 안내서라는 걸 봤는데요. 그건 드라마예요, 그것도? 그것도 드라마인데 지금 시즌 1만 나와 있고 그 넷플릭스에서 유명 시리즈 중에 웬즈데이가 있잖아요. 웬즈데이 있죠. 웬즈데이에서 이니드를 연기한 배우님이 이제 엠마 바이어스 분인데 그분이 주연으로 나오는 추리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고등학생으로 나오는 이니드 배우님의 추리해가는 이미 경찰하고는 다 결말을 냈는데 자기 수순자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로 알아보고 이러면서 해결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애를 쓴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스토리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 마음에 쏙 와닿지는 않았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시즌 2는 확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 기묘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나 약간 그 서양 문화에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재미를 많이 느끼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서양판 1988 응답하라 1988 그런 느낌이라서 왜냐면은 그 지금의 약간 30대 어른들이 어릴 때 하던 놀이들 어릴 때 하던 그 서양의 미국의 풍경 그런 것들을 많이 담았는데 그래서 그거에 공감을 못하면은 재미를 많이 느끼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양권에서는 인기가 엄청나기는 한데 이나 우리나라나 뭐 이 동양권에서는 뭐 재밌다고 입소문은 많이 탔지만 뭐 챙겨보는 사람들은 제 근처에는 많이 없었거든요. 물론 저는 되게 재밌게 보고 저는 거기서 나오는 주 스토리 있잖아요. 그 D&D 이제 던전 앤 드래곤스라는 문화나 놀이도 저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몰입해서 잘 봤는데 아무래도 타나님이 그걸 되게 재밌게 보시고 마지막 파이널 시즌도 잘 마무리가 됐다니 진짜 다행이네요, 진짜. 네, 저도 던전 앤 드래곤을 어렸을 때 이렇게 플레이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오락실 게임이요? 아니요, 그 롤플레잉을. 진짜요? 네, 대단하시다. 진짜 덕후네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재밌더라고요. 뭘 하는지 이해가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을 제가 또 좋아하잖아요. 애니메이션도 여러 가지 챙겨봤는데 주술회전이 지금 이제 3기 사부야 사변 이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2기를 또 챙겨봤고요. 주술회전은 만화책으로는 이제 완결이 났어요. 네, 30권으로 완결이 났고 지금이 이제 3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애니도 완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술회전의 2기를 챙겨봤고 또 제가 헌터헌터를 되게 좋아해요. 명작이죠. 헌터헌터를 이제 애니메이션이 파트 6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제가 아껴두고 있었어요. 헌터헌터 애니메이션이 개미편까지가 끝인가요? 네, 개미편하고 이제 뭐 선거하고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만화는 남아 있는데 애니는 이제 끝이니까 왠지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맛있는 거는 좀 아껴 먹고 싶어요. 끝나고 나니까 되게 아쉽다. 이제 움직이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다. 왜냐면 이게 또 이 작가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맞아요. 원작이 계속 느려지다 보니까 애니도 이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보니 그게 굉장히 조금 아쉽게 느껴졌는데 애니가 진짜 너무 완결처럼 나왔어요. 애니 파트 6이.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기묘한 이야기 생각해보면 이렇게 잘 만든 엔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어떤 그 장기 컨텐츠들의 마무리를 짓는 게 진짜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제작자나 어떤 감독, 연출가들의 입장에서도 그걸 마무리 짓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정말. 막 처음에 그 막 떡밥을 막 뿌리면서 시작하는 건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를 기승전결을 잘 갖춰가지고 용두사미가 안 되게끔 그런 의미에서 진짜 뭐 브레이킹 배드라던가 이런 드라마들은 진짜 대단한 드라마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극장에서 영화를 딱 하나 챙겨봤거든요. 진짜 이번에는 영화보다는 약간 드라마 같은 거나 애니메이션을 좀 지금 맞추셨네요, 그거를. 네, 이제 그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극장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챙겨봐야 된다 해가지고 보러 갔거든요. 시라트라는 영화인데요.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 정말요? 오, 어떠셨나요? 일단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시라트를 워낙 너무 이제 홍보도 좀 공격적으로 하는 편이고 저 표현이 진짜 맞는 게 홍보를 공격적으로 하고 제가 그 공격을 당했어요. 이게 굉장히
굉장히 이제 화제작으로 영화를 좋아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작년 부국제에서도 화제작이긴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보고 나온 사람들도 이거는 진짜 극장에서 꼭 봐야 된다. 극장 영화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되게 처음에는 좀 지루하다 이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좀 이 영화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장면 왜 이렇게 찍었을까? 아니면 또 이게 인생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레이브 파티라는 게 어떤 인생에서 저항 이런 걸 또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뒤에 하이라이트 스포주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저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생의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마음이 좀 와닿았어요. 키비님은 어떠셨는지? 이게 그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다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그게 맞는 게 포스터에 이렇게 붙어있어요. 뭐 충격과 혼란. 그리고 부국제에서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팅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고 그리고 감독도 되게 유명한 감독이에요. 찍었다 하면 상 받는 감독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다른 듣는 이제 영화 팟캐스트에서도 그거를 뭐 이번에 문제작 이러면서 꼭 봐야 된다 그래서 봤죠. 보고 나서 머릿속에 물음표가 그게 이제 뭐 간단하게 신업을 얘기하자면 딸을 찾는 아빠 가족의 이야기인데 그거를 보통은 이래 그런 어떤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 여행기는 되게 뭔가 좀 거친 모험담이나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거는 큰 파티 안에서 그걸 찾는 거거든요. 음악이라는 거대한 쿵쿵거리는 일렉트로닉 사운드 안에서.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접목시키니까 제가 되게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영화 장르를 애초에 잘못 알고 들었어요. 저는 그 공포 영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공포기도 해. 그래서 저는 이게 언제부터 이게 스릴러 공포로 변하는지를 계속 재고 있었는데 안 그런 거예요. 영화 끝날 때까지. 그럼 장르가 약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르가 로드무비예요. 로드무비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딸을 찾아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언제 뭐 습격을 받고 뭐 쫓기고 이거를 계속 긴장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약간 저희 어떤 핀트 방향성이 좀 감상의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좀 실망을 했었다.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 후반부 부분은 놀라셨나요? 놀랐죠. 엄청 놀랐죠. 그래서 이게 보고 나니까 그리고 해석 쪽을 좀 생각해 보니까 어떤 좀 기독교적인 것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액션 영화를 저희가 로맨스로 생각하고 접근하면은 안 되잖아요. 뭐 러브 액츄얼리를 스릴러로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좀 감상을 하고 나서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약간. 나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다라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게 마음이 심약하신 분들은 스포를 찾아보고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좀 결말이 꽤나 충격적인가 보네요. 네. 전부 이런 마음으로 궁금해서 갔다가 이제 PPL 충격을 받고 이런 영화가 있지? 약간 이러면서 약간. 궁금하네요. 뭐 다른 것도 뭐 이야기해 주실 거는 또. 그리고 저희가 오늘 녹음할 영화 챙겨본 거?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다나의 이번 주 컨텐츠는 들어왔습니다. 우리 달팽이님은 근황 어떻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저도 사실 여행을 좀 다녀왔어요. 다들 여행을 많이 다니시네요. 네, 국내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 이제 타지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막 집들이도 하고 이렇게 좀 경기도 수도권으로 이렇게 좀 다녀왔는데 그래서 이번을 좀 기회 삼아서 친구들한테 제가 팟캐스트 한다는 사실을 좀 공개해 보았고요. 그래서 용기를 좀 냈고 그리고 사실 또 새로운 좀 운동을 하나 시작을 했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뭘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면은 일반적인 운동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 뭐 집에서 푸시업 했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네, 뭔가 배우고 있어요. 탁구인가요? 탁구 좋아하지만 아닙니다. 테니스? 아닙니다. 하지만 공과 관련은 있어요. 축구를 하세요? 피클볼인가요? 힌트! 직장 상사 길들이기라는 영화에 등장합니다. 골프. 네. 정말요? 맞아요. 골프를 배워보기 시작했는데 어때요? 사실 제가 골프에 그렇게 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운동은 아니었어요. 좀 이렇게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좀 기득권층의 운동. 돈 많이 들고 뭐 좀 사기업 뭐 접대문화 좀 이런 게 좀 떠올라서 뭐 이렇게 이미지가 좋지는 않았고 좀 운동이라기보다는 오락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선입견이 있었는데 배워보니까 생각보다 또 굉장히 좀 재밌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물리법칙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나서 그 직장 상사 길들이기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반갑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엔딩 부분에 또 골프가 어떤 클리셰로 또 쓰이니까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골프 제 친구들 중에는 이제 골프를 치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동적인 거를 좀 더 좋아해서 그러니까 애써 좀 무시를 했는데 사실 골프도 굉장히 지금 우리 어떤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에 저변이 되게 넓어졌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레슨비도 막 과하게 비싸지도 않고 그냥 일반 운동 배우는 거랑 비슷하고 또 근데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멈춰있는 공을 치는 거니까 좀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좀 재미는 있었어요. 진짜 재미는 엄청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특이하게 이제 체육 선생님께서 저희가 스포츠를 새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본인이 약간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골프를 이제 배울 거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뭐 사오시고 도구 같은 것도 저희한테 시켜놓고 본인 계속 자세 연습해. 그래서 그런 선생님 꼭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취향이 좀 안 맞았어요.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좀 겁을 먹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취향이 또 맞아서 좀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처럼 이번에 영화보다는 시리즈물을 좀 봤는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시리즈물이에요. 에밀리 인 페리스 혹시 아시나요? 들어는 봤어요. 약간 좀 예쁘게 입고 놀러 가는 거 아닌가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맞아요. 사실 이게 미국인이 마케터인데요. 미국인 여자 마케터가 프랑스로 가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사랑도 하고 뭐 마케터 일도 하고 뭐 이런 시리즈물인데 사실 예쁜 옷 입고 막 쇼핑하고 파티하고 좀 가볍게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호불호를 굉장히 가지고 있는 그런 시리즈물인데 저도 사실 그래서 시즌 1, 2는 그냥 재미삼아 보다가 도저히 시즌 3부터 못 보겠는 거예요. 막 연애도 너무 막 난잡하고 드라마인가요 그게? 시리즈물이라 그래서 굉장히 좀 한동안 멀리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즌 4, 5까지 다 나왔다길래 좀 뭔가 유치한 게 보고 싶은 그런 또 시즌이 돼서 한번 봤더니 그래서 또 생각보다는 또 가볍게 그냥 즐기면서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밥 먹으면서 보기 네네네. 그냥 좀 그래도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 뭐 미국인, 프랑스인, 뭐 이탈리안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좀 생각이 또 다르고 이런 특징이 또 다르구나. 그래서 생각보다 그 다양성이 좀 잘 녹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시각적으로도 즐거운 게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파리에서만 찍었었는데 이게 로마로 중간에 한번 가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풍경도 좀 나오고 해서 가볍게 즐기기 좋은 시리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엔딩 얘기해도 되나요? 놀랍게도 엔딩이 아직도 안 났습니다. 놀랍게도 나지 않아서 저도 궁금해요. 이 주인공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끝이 날지 뭐 프랑스에서의 삶을 이어나갈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럼 시리즈가 더 나오는 거예요? 네, 더 나온다고 해요. 인기작인가 보다 정말. 그러니까 가볍게 한숨을 쉬고 가볍게 보고 네. 좋습니다. 뭐 제 근황을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녀오셨는데 저는 이제 여행은 이제 직접 갈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갈 수 있다. 저는 이제 집 안에서 이렇게 와우라는 게임을 많이 하고 와우를 하세요? 와우를 하고 아제로스라는 행성을 탐험하고 와우가 그 게임 유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좀 새로운 확장팩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좀 최근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뭐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다. 마법도 뿅뿅 쏘면서 그리고 영화도 뭐 몇 개 봤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하나님이 얘기했듯이 시라트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신의 악단도 영화를 봤었어요. 네, 신의 악단도 영화를 한번 봤었고 뭐
그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예고편이나 시놉시스만 좀 봐도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북한에서 그 종교 관련된 뭐 예배 이런 거를 드린다. 노래를 통해서. 그래서 그게 결말이 잘 마무리 지으려면은 대충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가는지 알겠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봤는데도 영화가 생각보다 제가 기대를 했던 것보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2025년도의 독립영화 중에서 제일 많이 관객이 들은 영화 2개 중에 하나라던데. 그래서 생각보다 연출이 나쁘지는 않았다. 그리고 신의 악단에 나오는 배우와 우리가 오늘 다룰 영화에 나오는 공통으로 나오는 배우가 있어요.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미도 배우님? 아니요. 남자 배우인가요? 남자 배우입니다. 무려 춤신추망 정진훈 배우가 정말요? 두 작품에 모두 공통으로 나오고, 제가 이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둘 다 연기를 진짜 못하더라고요. 좀 그랬다. 그래서 영화 한 그렇게 2개 정도를 봤습니다. 근데 되게 그 주요작 말고 그런 예술 독립극장 영화를 챙겨보셨네요. 제가 뭐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보고 막 그러는 타입은 아닌데, 생각해보니 그렇게 됐네요. 올해 이제 영화들이 기대작들이 좀 많은데, 뭐 다음 주 저희가 다룰 영화들도 좀 기대를 많이는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봤던 다룰 영화도 되게 재밌게, 그리고 기대를 하면서 봤었고, 다음에 나올 영화도 상당히 뭔가 예술적인 거보다는 이제 대중적인 픽으로 가는 영화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제가 좀 약간 독립영화적인 것들을 많이 보긴 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그 2 영화들을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시라트는 이거를 좀 영화가 그래요. 추천을 할까 말까 약간 좀 애매한 경계에 있는 좀 영화기는 합니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달팽이님. 그래요? 네. 그래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게 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대를 준다는 점. 그럼 전 스릴러 공포가 아닌 걸 알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로드무비다. 네. 그리고 약간 레이브 파티가 나오고 약간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이제 뒤에는 이제 빵빵 터지는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영화의 구성도 되게 특이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 또 해석도 한번 보시고. 알겠습니다. 이게 거의 시라트 특집이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봤던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다룰 영화 애프터무비 영화 후에 남는 말들 4번째 에피소드, 영화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이번에 다룰 영화 뭐죠? 왕가 사는 남자입니다. 네, 바로 개봉한 지 아직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감독님이 누구시죠? 장항준 감독님이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영화보다는 보통 이제, 예능에서 많이 뵙는 장항준 감독님이죠. 그리고 최근에 리바운드라는 영화를 또 연출을 하셨었고, 그리고 입봉작으로는 그 유명한 라이터를 켜라라는 영화를 이제 연출하셨던 장항준 감독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와이프인 이제 작가님의 남편으로도 더 유명한 맞아. 분이시죠. 워낙 재밌고 입담도 좋으시고, 그래서 그분이 연출한 사극이 어떨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지금 받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그 영화를 선택을 해서 왕과 사는 남자들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타나님 줄거리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줄거리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좀 거기에 상상력을 더한 이야기이고요. 1453년 개유정난 이후 어린 왕, 그러니까 단종은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상왕으로 물러나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영화에서는 여기 이 영월에 유배를 떠난 유배지인 촌장 엄홍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촌장 엄홍도는 척박한 땅에서 굶주리는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관아에 줄을 대어 자신의 마을을 고관대작의 유배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좀 웃기죠. 약간 요 씬이 그래도 좀 코믹하게 재밌게 잘 나오는데, 그 약간 생각의 전환을 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유배지로 가는
유배를 가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가는 거잖아요. 어느 동네든지 이제 연락도 잘 안 되고 척박한 땅으로 가게 돼서 유배를 가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사실 마음에 서로 안 좋게 생각할 거라 생각했는데 유배지로 적극 유치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유배지로 유치하는. 뭔가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뭔가 우리 동네로 관공서나 도서관이나 이런 거를 유치하는 공무원의 느낌이었어요. 약간. 맞아요. 그렇게 해서 누가 유배를 올지가 이제 주요 포인트인데요. 그렇죠. 기대했던 것과 달리 더 거물이 옵니다. 너무나 큰 거물이 상황. 이제 단종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유치를 또 부탁을 했던 다른 마을에서 축하도 해주고 고맙다. 나 대신 이런 불행을 가져가서 고맙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보수주의인 이 어몽도는 기분이 상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맡은 역할을 책임을 지고 하다가 점점 이 단종과의 마음을 열고 연민을 느끼고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뭐 다들 알잖아요. 사실 단종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단종 죽는데라고 하면 아 스포 당했어. 이건 아니잖아요, 맞죠? 옛날에 제가 되게 웃긴 댓글을 봤는데 사도 영화에서 막 댓글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세자가 그래서 뒤주에 갇혀 죽었다고 하니까 아 댓글로 스포 당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건 이제 장난만이었지만 단종이 죽는다는 건 사실 뭐.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는 건 다 역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장항준 감독님이 새롭게 재해석을 했다기보다는 약간의 상상력을 좀 가미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본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결말을 역사적으로는 이미 결말이 정해져 있지만 그렇죠. 혹시나라도 감독님이 우리의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이 역사적 결말을 바꿨으려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저도 약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역사대로 흘러가서 그게 약간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원래 기존에 있는 역사를 약간 뒤틀어가지고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주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같이 비참하게 결과가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유쾌하게 마무리되는 영화 감독이 그런 식으로 결과를 줌으로써 대중들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충족시키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은 차라리 훨씬 더 좋았다라고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줄거리를 저희가 한번 들어봤고 간단하게 짧은 인상평을 좀 영화에 대한 인상평을 좀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두 분이 말씀하셨던 그 마무리, 그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단종이 죽는 결말을 뒤틀어버리면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또 오르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뭐 너가 뭔데?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이상하진 않았고 그냥 이 영화의 흐름이 단종을 좀 백성의 마음에서 좀 이렇게 애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너무 이렇게 슬프지만은 아프지만은 않으셨을 거다. 유배지에 가셨어도 너무 나약하고 우리가 뭔가 무기력하고 힘든 그런 단종만을 떠올리지 말고 또 거기에서도 좀 강인한 모습을 찾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또 맞이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기억하고 좀 애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영화를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인터뷰를 한 거를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실제로 장항준 감독님이 인터뷰를 했을 때 단종의 모습에서 기록을 찾아봤을 때 어디에도 유약하다거나 뭐 어리석다거나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달팽이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종의 그런 모습들을 좀 이끌어주고 싶었다라고 실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저의 편견이라면 편견인데 한국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저번에도 말씀하셨죠?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의 어떤 굳은 마음을 이 영화가 과연 열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이제 포인트였는데요. 처음엔 당연히 이제 동체 눈을 하고 나를 한번 만족시켜봐라 보다가 나중에 눈물을 찔끔 흘렸다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별점이 막 엄청 높지는 않아도 중간중간 좀 마음을 건드리는 요소들이 있었고 또 중간중간 이런 연기, 이런 대사, 이런 연출 이런 게 좀 좋았던 부분들도 있어서 의외의 발견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팔짱을 끼고 보다가 팔짱을 좀 풀게 됐다.
감독님이 다나님의 마음의 문을 좀 열었다. 그리고 사실 그 정은준 감독님의 리바운드를 제가 또 재밌게 봤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이 좀 열려있는 상태이긴 했어요. 한국 영화를 안 좋아하시는 게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닌데요. 좋아하는 영화를 좋아한다. 그렇죠. 잘 하는 영화를 좋아하는 거죠. 잘 만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희망이 있는 거죠. 포장 잘해주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솔직히 그렇게 재밌게 안 봤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영화를 되게 잘 재밌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재미있지 않았어요. 제가 영화를 보고 좀 이 여러 사람들의 평을 봤을 때 대부분의 이 영화를 칭찬하는 게 연기력에 대해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연기를 워낙 다 잘하시고. 근데 연출적인 부분이나 어떤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연기력 빼고는 사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스토리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약간 팔을 풀고 보고 있다가 막판에는 팔짱을 끼게 되더라고요. 약간 저게 왜? 약간 이런 식으로 단단히 나시면서 그래서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왜냐면 장항준 감독님도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라이터를 켜라 같은 작품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엄청 재미있게 보지는 솔직히 못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지는 뒤에서 좀 천천히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한번 가장 이 왕과 사는 남자가 화제가 된 이유가 배우들 그리고 그들이 펼친 연기력이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유해진 배우, 그리고 유지태 배우, 박지윤 배우, 그리고 다른 단역들도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죠. 전미도 배우. 전미도 배우님도 그렇고 연기를 기본적으로 다 기본빵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나왔고, 그리고 연기를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열연을 해주셨어요. 유해진 배우님부터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거의 뭐 연기 차력쇼를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영화를 이제 다 보고 나서 사실 너무 훌륭한 연기를 해주신 배우분들도 많았지만 유해진 배우가 유해진 배우 했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사실 거기서 나오는 그 조선시대 인물하고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서 진짜 그 시대에서 튀어나왔다고 해도 믿을 만한 그런 비주얼부터 일단 좀 합격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혼잣말 하는 그런 대사들 너무 이렇게 리듬감 있게 잘 살려주신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으나 평소에 봐왔던 그런 유해진 배우님의 연기랑 뭔가 크게 달라졌나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익숙한 느낌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유해진이 유해진을 했다라는 말은 사실 칭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쵸. 유해진이 유해진 했다면은 그 펼친 연기가 너무 훌륭하지만 그럼 어떤 변주라던가 그 사극에 맞는 그 역할을 연기해야 되는데 유해진이 연기를 해버린 거가 되는 거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데 연기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유해진 배우 그 자체여가지고 특별하게 저한테 연기로 막 엄청 좋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 마지막 장면에서 울면서 줄을 당기는 장면에서는 정말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은 들기는 했어요. 그뿐이고요. 다시 한번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저희 팟캐스트는 모든 걸 스포하기 때문에 혹시나 영화를 아직 안 보셨다면은 잠깐 정지를 해주시고 영화를 보시고 다시 듣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이게 연기의 문제인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각본의 문제, 연출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키비님이 이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디렉션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왜냐면은 유해진 배우가 사극을 못하는 배우가 절대 아니거든요. 많이 나왔죠. 사극을 엄청 많이 나오고 심지어 이전에 찍은 영화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올빼미 기억하세요? 맞아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네. 올빼미에서는 왕을 인조를 연기했죠. 저는 거기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기존에 있던 유해진 배우의 이미지를
확 바꿨거든요. 왜냐면 유해진 배우 하면 항상 약간 신아, 내시 이런 걸로 나왔는데 헤헤헤 막 이러면서 갑자기 약간 왕. 근데 엄청 위압감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사이코적인 면모를 연기하는 무서운 왕을 연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장항준 감독님이 그런 모습들을 잘 못 살리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삼시세끼에 나오는 유해진을 갖다 그냥 쓴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대치를 그냥 충족시키거나 그거만 못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궁금했던 게 감독님한테 되게 궁금했던 점이 이 영화의 톤을 어떻게 잡고 싶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코믹으로 가고 싶으셨는지 정극으로 가고 싶으셨는지 그게 계속 왔다 갔다 이러니까 하나로 좀 통일이 되었으면은 톤이 연기도 조금 정돈이 되었을 거고 했을 텐데 하고 싶은 게 좀 많으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한국 사극에서 영화를 할 때 되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영화들이 보통 그런 톤을 쓰거든요. 약간 정극으로 가다가 중간중간 개그를 섞는. 그래서 제가 그런 영화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장항준 감독님 죄송합니다. 진짜 유해진이라는 엄청나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표현했지만 연기 차력쇼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기가 고급스럽다고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어떤 운동장에서 막 으쌰으쌰 하는 느낌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게 집중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이제 초반에 유해진 배우가 딱 등장했을 때 사냥씬이거든요. 근데 이 사냥씬에서 집중을 해서 쏘려고 하면은 옆에서 한마디 하고 쏘려고 하면 한마디 하고 이거부터가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밥을 계속 단종이 안 드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트름 개그를 하세요. 근데 그게 몇 번이고 계속 이어지니까 이런 1차원적인 개그를 섞은 게 오히려 저는 좀 별로였어요. 약간 그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격을 떨어뜨렸다. 맞아요. 근데 다나님 재밌게 보셨다고 안 했어요? 찾으신 것 같아요. 저희 급하게. 주제 부분이 좋았지. 네. 모두가 동감합니다. 방금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밥 먹고 트름하는 그런 씬들 있잖아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 자사노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 났어요. 자사노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런 그 사극도 있는데 너무 좀 제가 뭐가 된다고 장항준 감독님의 영화에 그거를 뭐 하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노보라는 영화도 보고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도 봤을 때 두 개를 비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격이라는 게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유해진이라는 진짜 위대한 배우를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배우를 그런 식으로 한 가지 역할로만 소화할 수 있게끔 디렉팅을 주신 게 너무 아쉬웠다. 근데 생각해보면 현장 분위기 되게 좋았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커피차 계속 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단종 얘기 한번. 사실 단종 이 영화에서 저는 칭찬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 박지훈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좀 칭찬을 좀 하고 싶어요. 박지훈이라는 단종 역할을 한 박지훈 배우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연기 경력이 길더라고요. 생각보다 아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기 경력이 굉장히 길고. 그러면은 그 원어원에 나온 게 시작이 아니더라고요. 네. 원어원 이전에 아역 배우를 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비주얼적으로도 멋있죠. 너무 멋있죠. 눈이 진짜 예뻐요, 눈이. 부러워요. 그리고 그거는 뭐 의도한 연출이겠지만 초반에 유약한 모습의 단종 이후에 범의 눈을 한 단종으로 변하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어떤 말 한마디 없이 관객이 확 알아챌 수 있게끔 톤이 확 변하는 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발성이 너무 좋아요. 발성이 중저음으로 그렇게 발음을 또렷하게 확 전달되는 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박지훈이라는 배우가 다음에도 눈여겨봐야겠다. 이 사람이 나오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는 한 번 정도는 더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사극이 그 대사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맞죠? 네. 그래서
저도 영화관 들어가기 전에 걱정을 했어요. 뭔가 조금 톤이 뜨지는 않을까, 아니면 좀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무게감을 좀 잘 잡아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빛으로 많은 걸 또 이야기하는, 뭔가 끌어오르는 그 안에 있는 마음들을 좀 잘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저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박지훈 배우를 처음 본 게 약한 영웅 클래스 1, 2였어요. 제가 그 홍경 배우를 좋아하다 보니까 찾아보다가 이제 박지훈 배우도 알게 된 건데 연기를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도.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런 연기를 하시지? 왜냐면 원어원 그 경연 당시에는 눈이 엄청 빛나고 반짝반짝 애교 부리고 내 마음의 저장 그거 만드신 분이잖아요. 진짜요? 네. 아, 근데 여기 그 약한 영웅에서는 진짜 탑 클래스의 수재인데 잘못된 친구들과 엮이면서 이제 일진들과 싸움이 일어나고 뭐 이러는데 눈이 항상 이제 졸려 있고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친구들이 다쳐서. 그래서 항상 눈시울이 붉고 좀 힘이 없고 좀 동태눈이죠, 눈이. 네. 근데 그 연기가 똑같이 단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모습을 보지는 못해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물론 이후에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주체적으로 변하고 이 호랑이의 눈을 하는 그런 변화를 너무 두드러지게 보여줘서 그 부분은 진짜 잘하신다 생각은 했지만 앞부분은 약한 영웅에서 본 모습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감독님이 그 드라마를 되게 인상적으로 봐서 캐스팅을 했나? 생각을 했을 정도였어요. 장항준 감독님이 그 염두를 두고 캐스팅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단종은 너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박지훈이라는 배우를 쓴 거는 저는 굉장히 캐스팅 면으로는 엄청나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약한 영웅에서의 캐릭터와 초반부는 굉장히 겹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기의 톤이 변하는 그 순간이 나중에 후반부를 이끌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와, 진짜 26살이던데요? 예,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발성이며 눈빛이며 연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가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필모를 가지게 될지도 유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경 배우가 그리고 약한 영웅에도 나왔었나요? 시즌 1에서 엄청난 주연, 스포일러 때문에 말을 못 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배우들이 나오지만 또 유지태 배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근데 유지태 배우가 나오는지 몰랐어요. 저도요. 저도요. 그래서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봤나 생각도 했어요. 얼굴이 약간 좀 변한 느낌? 약간 살이 많이 찌셨고 뭔가 눈빛이 뭔가 분장을 한 것 같죠? 저 분장하신 것 맞죠? 같아요. 그죠? 그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얼굴이 아닌 것 같아서 긴가민가 했는데 그 숨길 수 없는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유지태 배우였고, 저는 작년에 한국 영화 부국제에서 본 거 중에 그 이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아침 7시 조찬 모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유지태 배우님이 출연을 하셔서 그 영화, 한국 영화를 봤었고 올해 또 두 번째 한국 영화인데 예전에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주연 역할을 되게 많이 하셨다면 이제는 약간 좀 힘을 풀고 원하는 배역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워낙 근데 유지태 배우 같은 경우는 연기 스펙트럼 폼이 넓으시니까 악역도 가능하고 착한 역할도 가능하고 어리숙한 역할도 가능하고 힘세고 뭐 광폭한 역할도 가능하고 하니까 처음에 등장할 때 이제 단종을 마주하고 이제 뒷모습부터 쭉 들어가잖아요. 저는 새 수양대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영화 생각나잖아요. 관상이 생각나죠. 어떻게 등장할까? 저는 당연히 유지태 배우고 수양대군인데 한 명의 라고. 그러니까요. 수양대군 하셨어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아우라였던 것 같은데 수양대군은 사실 안 나오죠, 거의. 안 나오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수양대군과 한명회라는 어떤 빌런 역할을 그냥 합쳐서 이렇게 나타내는 역할을 유지태 님이 하셨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이해도 가기는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한명회라는 그 역사적 인물의 이미지는 간교하고 사악하고 약삭빠르고 뭐 덩치가 크거나 그러지는 않고 실제로 관상이나
그 전에 있던 뭐 한명회라는 옛날 드라마 뭐 그런 데에서도 되게 모사꾼에 가까운 느낌이었지 뭐 장군의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유지태 배우가 한명회를 연기를 하니까 한명회의 느낌이 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단종이 마주한 어떤 그 강력한 적이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일단 덩치부터가 크시니까 진짜 물리적으로도 벽이 느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두 분이 처음에 앉아 있고 그다음에 유지태 배우가 서 있을 때 이게 더 비교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단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련이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실제로 장항준 감독님이 그 한명회에 대한 뭐 이런 기록을 찾아보셨다는 걸 제가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체격이 크고 또 무예에 굉장히 능숙하고 굉장한 책략가의 뭐 집안도 다 벼슬을 한 정말 뭐 좋은 집안의 뭐 그런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사실 관상에 나온 그 김희성 배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도 처음에 봤을 땐 좀 이질감이 느껴진다, 좀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좀 그래도 새롭게 좀 한명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좀 부분이 그래도 저는 좀 좋았던 점에 속했어요. 김희성 배우님이 역할을 하신 한명회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모든 대중이 가지고 있는 한명회의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유지태 배우님을 캐스팅을 하심으로써 한명회에 대한 이미지도 다르게 재해석을 했다.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았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유지태 배우님이 역시 그 연기가 그 씬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그쵸. 네, 그런데도 생각이 엄청 탁 박혀 있잖아요. 또 혹시 다른 이 연기하시는 배우들 중에 좀 인상 깊거나 이 배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까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는 그 좀 불호였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이 마을에서 훈훈한 연출하는 거. 오늘 얼마 드셨대? 그 너무 억지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맞습니다. 부분이 조금 다들 연기 잘하시는 거 알겠는데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더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그 영화가 여러 파트로 진행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성대군이 등장하는 단종 복위 운동을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궁궐에서 유지태 배우님 연기하는 한명회가 단종을 어떻게 거꾸로 뜨릴 것인가에 대한 또 이야기가 흘러가고 또 마을에서도 이야기가 하나 흘러가고 또 보수주인 유해진과 단종, 어몽도와 단종의 어떤 우정씬이 흘러가고 이를 가는데 영화가 이게 2시간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마을 사람들 씬을 지워버려도 되고 한 1시간 반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줄였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앞에 다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의 밥은 얼마나 드셨냐? 그리고 막 이제 서로 막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같이 밥을 먹잖아요. 뭐 흰쌀 밥을 나도 그게 뭐 소원이라는 둥, 뭐 굴비 저거 보라는 둥 이런 거는 도대체 왜 그런 거를 넣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뭐 한국 배우 뭐 커터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그냥 싹 날려버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야기의 몰입에 방해가 너무 돼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자상어보도 이제 유배를 온 정약용의 형인가요? 그렇죠. 정약전. 이야기인데 진짜 그 관계 설정에 있어서 주변 인물들을 다 쳐내고 그 딱 그 주인공들의 관계가 어떻게 집중돼서 깊게 되는지가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보수 주인인 어몽도가 이 단종을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고 있었다는 게 저는 이 서사가 조금 납득이 안 되죠. 네. 이렇게까지 친했다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선어부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정약전과 거기서 관계를 맺는 어부 그거는 사실 그 한 줄로만 나와 있거든요. 정약전이 흑산도에 가서 어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만들었다 한 줄로 나와요. 근데 그거를 그 감독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만들고 실제로 영화를 보면은 그 어부로 역할을 한 누구였더라? 배우 누구죠? 잘생긴 배우인데? 변요한 배우와 저 연기를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안타까워하고 어부를 버리고 공부를 하고 다 납득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왕과 사는 남자에서의 유해진 그 어몽도와 단종이
이렇게까지 끈끈한 관계인가라는 납득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할 만한 장면도 없었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땐 뭔가 이렇게 대사를 치는 그런 호흡이 그러니까 뭔가 관객이 그 서사와 감정선을 이렇게 좀 따라가려고 하면 끝나. 너무 빠르기도 하고 그 연출이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호흡이 짧게 치고 나가니까 몰입을 깊게 못하는 게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어몽도라는 사람은 캐릭터가 자기 마을을 지키기 위한, 자기 마을이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종이 마지막에 어몽도 멱살을 잡으면서 너가 나를 배신했냐, 뭐 너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냐, 어몽도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몽도가 막 속으로는 울면서 저거를 받아들여서 이제 단종을 뭐 배신하는 역할을 하고 마을을 살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씬에 넘어가잖아요. 어몽도가 무릎 꿇고 있어요. 그 관아 앞에. 이게 도대체 저러면 마을 사람들 다 죽잖아. 그리고 아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아꼈는데 아들보다도 오히려 단종이 복위 운동에 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그 반역죄인은 3대가 멸한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자기가 물론 옳은 거를 쫓아가는 마음은 훌륭한데 그 초반에 그 캐릭터 설정이랑 조금 달라져서 저희가 좀 약간 의아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캐릭터가 달라진 게 저희가 납득을 하려면 그만큼의 서사가 쌓여야 되는데 충분히 쌓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물음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스토리에서 저는 이제 약간 더 납득이 안 갔던 부분이 단종이 꼭 그 자리에 갔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반역을 하고 나서 이게 왕으로 다시 추대해도 되는데 단종이 꼭 그 반역 자리에 있어야만 했는가? 금성대군이 굳이 그 주상전하를 모셔야 된다. 막 이러면서 뭐 그 부분은 사실 뭐 역사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어떤 정통성의 또 명분의 그거니까 뭐 필요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금성대군 부분도 드러내도 될 것 같아요. 1시간 15분으로 가능하다. 1시간 15분으로. 그런 부분이 진짜 너무 아쉬웠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더 아쉬운 부분 하나 더 얘기해요. 여러 개 얘기하셔도 돼요. 뭐냐면 이게 사극이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요즘 사극은 많이 이제 유해져가지고 말투도 현대 말투를 써요. 근데 말투는 이제 저는 신경을 안 쓰는데 사상 자체가 조선은 철저한 계급 사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공정한 기회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으니까 의아하죠. 어쨌든 짧은 기간에 재위를 하셨지만 어렸을 때부터 유교 사상을 배워온 왕이었던 사람한테 공정한 기회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싶어서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게 약간 사극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그런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현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게 흔들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단종과 보수주인 어몽도 계급이 다르지만 두 사람이 우정을 쌓고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궁금한 거지 평등한 사회 막 이런 거는 보고 싶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어몽도가 초반에 단종이 밥을 안 드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문이 창호지 한 장인데 너무 왕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혼잣말로. 들릴 것 같은데? 그렇게 왕욕을 하나? 싶어서 좀 제가 마음이 좀 거슬렸어요. 꼰대인가요? 너무 시골에 살다 보니 그런 경계심마저 없었던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 왕은 저 멀리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다. 여기까지 하나만 더 저도 왜냐면 뒤엔 칭찬하려고. 그래서 배우들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설명 안 했던 배우들 중에 오달수 배우도 나오셨고 그리고 안재홍 배우 카메오 같은 느낌으로 잠깐 나왔죠. 노릇골 촌장으로 나왔죠. 그리고 정진훈 배우도 나왔고 했는데 오달수 배우, 안재홍 배우, 정진훈 배우 다 연기가 잘 안 붙었어요. 잘 안 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재홍 배우는 아까 사극에서 현대톤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 게 많이 허용됐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재홍 배우는 갓 씌워놓고 촌장이라고 앉혀놨는데 멜로가 체질에 안재홍이 있는 느낌이에요. 안 붙더라고요.
안재홍 배우는 사극이 잘 안 붙는다는 느낌이 계속 받았어요. 전에 사극 영화를 하나 더 했던 게 임금님의 무슨 아, 수첩이었던가? 맞아. 그때도 잘 안 붙었어요. 영화는 그냥 볼만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안재홍 배우님은 사극 역할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그냥 들더라고요. 리바운드에서 마음에 드셨나봐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한 것 같아요. 오달수 배우님도 촌장보다 더 위에 어떤 정치적인 장로 같은 느낌인데 차라리 오달수 배우님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준현 배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신의 악단에서도 정준현 배우가 나오셨고 여기도 이제 그 무사 같은 역할로 나오셨는데 정준현 배우님은 발성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발성이 너무. 그래서 딱 이게 흐름에서 툭 끊겨요. 대사를 하면은. 대사를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 많이 아쉬웠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래도 안재용 배우님이 그냥 짧게 치고 빠지시는 게 좀 그래도 재미는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어떤 그 촌장들 사이에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 정도로, 그리고 어몽도가 유배를 당한 그 사람을 이렇게 유치우려는 그런 에피소드를 주시는 역할이어서 좀 재미있었는데, 나머지 배우분들은 정말 이렇게 좋은 배우들이 왜 이런 역할을 굳이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전미도 배우님도 사실은 그 단종의 궁녀인데 굳이 그 배우가 해야만 하는 인물인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 컷을 좀 줄여도 상관없었죠. 배우는 사실 누가 와도 상관없지만 그 궁녀의 비중을 그렇게까지 높일 필요가 있었을까? 그 궁녀의 역할이 그 리액션밖에 없었어요. 완전 그 방청객이에요, 진짜. 1번 타박하기, 2번 흐뭇하게 웃기 이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저는 금성대군이 이준혁 배우였잖아요. 맞아요. 너무 하이라이트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근엄하게 앉아있기. 그다음에 영월군수 박지환 배우는 박지환 배우님. 그나마 좀 숨통 트이게 했지만 그게 너무 코믹 장면으로 소비가 되어가지고 너무 익숙해요. 그런 거 있죠. 호랑이 사냥했을 때 사오정처럼 말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 어느 시대야 지금?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맵다. 박지현 배우님 진짜 좋아하는 배우님이고 작품도 많이 좋아하는데 그 역할에 지금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몇 년째 같은 역할만 하고 계시니까 좀 다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전적으로 저는 결국에는 연출하는 사람의 맞아요.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짜증나게 저는 좀 근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미술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영월의 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게 담았습니다.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너무 풍경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영월 측에서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 근데 실제로 그 청룡포라는 장소가 있고 그 단종이 실제로 거기에 유배를 갔던 것도 맞고 이렇게 거기는 지금 관광지화가 돼가지고 장항준 감독님의 미술팀이 많이 찾아봤대요. 관광지가 돼 있는 데를 쓸 수 없으니까 전국의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마침 그 청룡포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비슷한 데가 또 있다고 해서 거기서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돌고 돌아 영월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이뻤습니다. 영월의 모습은 진짜 너무 잘 담아내신 것 같아요. 좋았던 점 얘기하는 거 시간인가요?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저는 그 뜬금없는데 호랑이를 CG로 썼기 때문에 배우들이 안전해서 좋았다. 너무 아쉽지 않았나요? 지금 달팽이님 지금 다나님이 돌려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CG 이상한 거를 얘기 안 하고 CG를 써서 배우가 안전해서 좋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옛날에 최종병기 활? 영화에도 호랑이가 등장하는데 그 호랑이보다 더 어설픈 느낌? 밝아서 그런 것 같아요. 배경이. 이 배경이 밝으면 CG가 안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최종병기 활도 생각이 제가 났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화가 겹쳐서 생각이 났어요. 자선어보, 관상, 최종병기 활 막 생각이 났는데 그 영화들을 제가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 화살로 쐈을 때 과학적으로 이게 호랑이의 이 두개골을 관통을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한 방에 일어나는 일이라
가능한 걸까? 이런 게 궁금했고. 사냥꾼들은 그 사냥을 할 때 그 활이나 총을 폐와 심장으로 쏜대요. 그래야 얘가 도망가지 못하지. 두개골을 쏘면은 이게 각도 때문에 이게 유탄이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노련한 사냥꾼은 이렇게 동물이 서 있으면은 요 사선으로 이렇게 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화살대를 죽었다기보다 절벽 밑으로 떨어진 것 그렇죠. 같아요. 이렇게 호랑이도 아차 싶었죠. 한 방 쳤는데 이게 빗나가고 그러면 더 얘기하실 거 없나요? 그 연기에서 저희가 아까 이용이가 점점 주체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그나마 입체적으로 그려서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항상 역사물을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맞아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종이라면 아니면 내가 보수주의인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그때 물어보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단종이라면 내가 단종이라면 아니면 보수주의인이라면 이렇게 약간 역사적으로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봤을 때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어쨌든 정해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의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권력을 쫓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옳은 방향으로 좀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아니면 내 3대가 멸하더라도 원하는 그런 옳음을 추구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 상황이 되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알고 있지만 나서지 못하는 그 백성 1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용기를 낼 만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뭔가 선택해야 하는 일이 정말 이렇게 코앞에 들이닥치면 옳은 걸 선택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나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 하면 정말 그냥 지나가는 백성일 속으로 죄책감 가지고 정치인들 욕하고 고관들 욕하고 하지만 제가 직접 나서지는 못할 것 같은 느낌?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맞아요. 내 한 몸 잘못되는 거 또 걱정인데 가족들 나 때문에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되니까. 그래서 유해진 그 보수주의인 어몽도의 선택이 영화에서는 잘 안 붙었다고 말씀은 드렸잖아요. 저 사람이 저 선택 왜 하지? 이해가 안 되는 데라고 하지만 그 선택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고결한 선택이죠. 굉장히 고결한 선택이죠. 실제로 단종은 그 정통성 면에서는 사실 적법한 왕이잖아요. 적법한 그쵸. 왕. 적법한 왕이고 진짜 조선에도 여러 반정이 있었죠. 뭐 중종 반정이든 인조 반정이든 여러 가지 반정이 있었지만 반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연산군이 폭정을 일삼았고 광해군이 이제 동생을 죽이고 엄마를 패하고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정이라고 하고 후대도 인정을 받는 건데 수양대군은 진짜로 자기의 권력 욕심 때문에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유정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그런 잘못된 부분을 아니라고 얘기하고 단종을 편을 드는 것, 그건 정말로 고결하고 엄청나게 대단한 선택인 거죠. 비록 저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저는 저의 성격을 생각해봤을 때 엄청 이제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는 할 것 같은데 약간 좀 제가 좀 어설퍼요. 그래서 실수를 해서 망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몽도예요. 이제 부탁을 받은 거예요. 단종한테 나를 이제 죽여달라.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어떻게 보면은 살인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영화 룸넥스트 도어는 사실 직접적으로 살인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안락사 당하는 나를 지켜봐줘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중요한 또 의미가 있는 건데 내 손을 더럽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른 의미로 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최후를 맡긴다면은 저는 물론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극한 상황이 오면은 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대는 왕족이잖아요. 왕족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 부분이 삼족이 멀어집니다. 왕족을 어디 감히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왕족을. 그래서 제가 그 씬을 이 활줄로 목을 조르는 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야기가 있대요. 실제로 어몽도라는 사람과 활줄로 이제 목을 졸라 죽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두 사람이 원래는 이제 다른 사람인데 장항준 감독님이 그거를 이제 하나로 합쳐서 연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내려온 집행관이 사약을 놓고 있는데 그걸 앞에 두고 내가 왕을 죽인다? 그거는 난리가 나는 거죠. 단종이 부탁한 일이라도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이게 너무 잘 안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부탁이지만 철저한 계급 사회인 조선에서는 유배를 당한 상황이라고 해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몽도가 처벌을 받지 않은 게 대단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몽도는 실제로 뭐 기록에서는 이제 단종이 이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꽤나 그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후일에 가서는. 거의 뭐 200년 후에 네. 다시 단종 이름도 받고 어몽도도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또 20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당대에는 그 사람은 조용히 뭐 몰래 숨어 지냈다고 하니까 모든 거를 버리면서까지 어떤 충절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내가 만약에 단종이면 차라리 자결을 하는 게 더 모두를 위해서 좀 더 빛나는 희생 정신? 음. 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주의인의 역할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참 연기는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박지우 배우나 유해진 배우나 연기는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눈물을 흘리시진 않았나요? 영화 보면서? 네, 눈물은 안 났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요?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저는 눈물 흘린 구간이 죽이는 장면은 아니고 그 전미도 배우 편지 그 부분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적이었는데 저는 약간 좀 뻘하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음 생이었나? 이제 다음 내 벗으로 나. 인연이 있다면 벗으로 했잖아요. 저는 어머니라고 할까봐 머리 아. 길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적법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벗이라고 해서 어떤 인물로 내게 다시 남아 달라고 하는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이 편지를 들으면서 근데 이제 벗이라고 해주니까 되게 스윗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슬펐어요. 저도 그 보수주인이 이 단종을 죽이는 장면을 안락사라고 그냥 딱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본인이 원하는 죽음의 방식? 물론 그걸 행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게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만약 제가 어몽도라면 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분을 존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정말 도망 다녀야 되는 인생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T적으로 생각했는데 저는 적법한 집행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왜 내가 그거를 정부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존중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단종의 사약을 갖고 온 그 집행하는 사람이 참아주지 못했대요. 왜냐면은 그 단종에 대한 사실 그때 당시의 민심이 얼마나 그랬을 거예요. 다 백성들도 알 건 다 알 텐데 한양에서 왕이 바뀌었는데 그 왕은 나이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 단종이 유배오는 길들도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백성들이 거기를 막 이렇게 찾아와서 막 울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정도는 본인들도 집행관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죽을 건데 그 정도는 존중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근데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 개유정난을 다룬 여러 가지 그 드라마나 영화가 있는데 가장 저희가 잘하는 건 사실 관상이죠. 똑같은 개유정난을 다룬 영화고 한쪽은 이제 안상가의 입장에서 그 정치의 한가운데에서 그거를 바라봤고 또 하나는 그냥 촌장, 어떤 작은 마을의 촌장으로서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어떤 패배자의 입장에서 그거를 바라보는 건데 관상 두 분 보셨어요? 두 분 다? 네. 관상과 비교했을 때 좀 이야기할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관상은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잠시만요. 선생님 그렇다면은 굉장히 재밌게 봐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걸 봐서 편견이 생긴 건지 이제 모르겠는데 그래서 영화에 수양대군이 등장하지 않고 개우정난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좀 너무 서사가 아무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지만 너무 이걸 다 이렇게 없애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 감독의 의도를 좀 찾아보자면 그 어떤 백성들의 마음? 뭔가 그분을 이렇게 기리는 마음? 그 마음을 좀 더 담고 싶어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막 앉아서 막 밥도 먹고 뭐 이렇게 쌀밥도 나눠 먹고 뭐 글도 가르쳐주고 뭐 이름도 써서 뭐 이렇게 나무에 걸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길게 보여준 이유가 그냥 일반 백성의 눈에서 단종을 기리고 싶은 뭔가 그런 정치적인 판에서의 희생양으로만 너무 이걸 좀 보지 않고 뭔가 안타까운 존재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분은 유배지에 와서 좀 아프지만은 않게 이따 가셨다 이 정도의 좀 애도하는 마음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상과는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도 대표님과 굉장히 입장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관상 역시 김종서 장군이나 수양대군을 옆에서 지켜보는 관상가의 입장에서 서술을 하잖아요. 한 발자국 떨어져서 봤는데 이 왕과 사는 남자의 주인공인 어몽도는 한 3발자국 떨어져서 보잖아요. 사실 저쪽 안에 있지도 않고 저쪽에서 튕겨나온 사람을 보는 건데, 우리가 시대극이나 사극을 볼 때는 주인공들, 거대한 인물들을 위주로 서사를 파악하잖아요. 단종, 수양대군, 뭐 태종, 태조, 뭐 이성계 이런 사람들을 보는데 완전 진짜 패배자, 단종, 그리고 그 단종의 옆을 지켰던 일반적인 평민, 그리고 단종과 평민의 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상상력을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색다른 시선, 진짜 여태까지 우리가 못 봤던 색다른 시선으로 풀어내는 게,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왕과 사는 남자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여태까지 못 봤던 그 시각으로 계유정난을 바라본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님은 혹시? 저도 두 영화가 비교 대상이라기에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관상이 조금 과대평가가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관상이 사실 수양대군 등장씬 말고는 네. 근데 이제 왕이 될 쌍인가? 너무 이제 확 인상이 들어왔는데 영화 자체는 그 이후로 조금 힘이 빠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마지막 장면, 뭐 관상 그 가에 좀 몰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개인적인 불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관상가에게 좀 더 맞춰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왕가 사는 남자에서는 그 단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게 된 것 같고, 이 소년 같은 박지훈 배우를 썼기 때문에 단종에 대해서 저희가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그 관상은 영화가 일단은 재미적인 부분이 되게 크잖아요. 어떤 뭐 코믹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고 잘 기억나고 했지만 왕과 사는 남자는 좀 더 제 마음에 잘 와닿는 부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단종이라는 캐릭터를 인간적인 부분도 좀 볼 수 있었던 기회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월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단종과 그리고 보수 주인이 있는 씬이 마지막 씬이죠. 그 마지막 씬, 이렇게 물가에서 이렇게 손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이, 저는 연출의 어떤 부분들 뭐 좋고 안 좋고를 다 떠나서 그 씬은 되게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저 그 씬도 기억나요. 처음에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올 뗏목이 무서워지면서 처량하게 이렇게 물속에 처연하게 서 있는데 왜 저렇게 불쌍하고 짠한지 단종이 좀 그때 진짜 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완전 그 짠한 모습을 극한으로 가잖아요. 진짜 막 쥐어 짜듯이 막. 그리고 좀 근데 좀 그랬어요. 근데 저 뗏목 씨도 좀 그랬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사실. 너무 그랬다. 진짜 불쌍한 모습 너무 보여주려고 그랬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5점 만점을 한번 평점을 매기고 한 줄 감상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점 만점으로 평점을 매겨볼 텐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소수점 단위까지 사용을 해도 괜찮으시고요. 자유롭게 자신이 생각한 왕과 사는 남자의 평점을 한번 매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평점은
2.2입니다. 2.2요. 근데 예전부터 약간 달팽이님은 좀 애매하게 점수를 뭐 2.5도 아니고 2.75도 아니고 2.2. 사실은 더 뭔가 처음에는 낮게 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도 이 단종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너무 좀 가슴이 아파지는 게 있고 또 그 인물을 이렇게 또 장항준 감독만의 좀 시선으로 또 굉장히 해피하시잖아요. 해맑고 해피하신 분이 그분의 관점으로 단종의 유배지에서의 삶을 조명하신 것을 감안해서 네, 2.2점으로. 원래는 네. 1점이었나요? 그랬고요. 제 한 줄 평은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왜 이렇게 따뜻하? 점수는 2점 좀 줬으면서. A형의 초점을 두고 해봤습니다. 그래. 우리 단종은 사실 주목받지 못하는 왕이죠. 단종은 그냥 슬픈 왕이다, 슬픈 소년 왕이다라고만 기억하는데 이런 영화를 보고 나무위키에서 한번 다시 보는 것도 저희가 뭐 책을 찾아보고 이러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위키에 가서 한번 단종판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나님은요? 저는 극장 내에서 초반에는 이제 2.0으로 생각을 했다가 마지막에 울면서 나오면서 2.5로 2.5고 한 줄 평은 박지훈 단종 이건 된다. 맞습니다. 박지훈 배우가 진짜 저는 향후에 어떤 영화를 찍을지 되게 기대돼요. 맞아요. 제가 한번 평점을 매겨보겠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렸듯이 영화 평점 굉장히 후하게 기대가 주고요. 되는데요. 그래서 왕과 사는 남자에 대한 평점은 2.5점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키미님의 2.5점이면은 1점대예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을 보면은 그러니까 다시 보고 싶은 영화면은 일단 3점 이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다. 다시 봐도 볼만하겠다는 게 3점인데 2.5점은 다시는 그러니까 다시는이라고 하면 이게 절대 네버의 의미는 아닌데 제가 찾아서 보지는 않겠다. 그냥 그 시간에 다른 영화를 하나 더 보겠다. 네, OCN 돌리다가 나오면은 고민할 것 같다. 돌릴까 말까. 콘스탄틴이랑은 다르군요. 콘스탄틴은 틀면 보이잖아요. 찾아보죠. 실제로 콘스탄틴을 콘스탄틴을 점수로 매기자면 저 4.8점이거든요. 전 5점입니다. 5점. 콘스탄틴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한 줄 평을 얘기하자면 검의 눈을 한 단종. 하지만 장항준의 단종은 고양이 눈이다. 저랑 너무 상반되는 이런. 감독님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왕과 사는 남자 재밌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게 한국 영화를 다룬 거는 저희가 4번째 에피소드에서 처음이죠, 맞죠? 네. 그래서 외국 영화를 다루는 것도 물론 굉장히 이야기하는 게 즐겁지만 한국 영화를 하면은 또 그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우리가 아는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아는 감독님 그리고 그 감독님의 전작들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어서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영화들도 굉장히 많아서 오늘 녹음 시간이 생각보다 더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뭔가 사실 걱정이 좀 됐어요. 왜냐면 저희가 너무 브로 이야기를 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재밌게 봤는데 그렇죠. 속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분명히 좋게 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게 개인의 감상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솔직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좋은 영화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장항준 감독님의 다음 영화 저희가 또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저희 애프터무비 에피소드 4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춥거든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저희 에피소드 4번째 잘 들어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에피소드 5번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